새로운 두 분과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나오셨습니다. 네, 늦은 시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자, 앞서서 이제 모두 발언을 두 분 다 보셨을 텐데요. 일단 이 모두 발언을 보고 좀 총평을 해주신다면요. 모두 발언 자체는 사실 약간 실망스러웠어요. 네. 발언 어떤 점이 자체는 그랬습니까? 뭐 예. 좋게 이야기했는데 모두 발언에 뒤이은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이 조금 예. 아쉬운 네. 거였죠. 뭐냐, 이 정상회담에 가는 우리 정부의 기대치가 있는 것이고 네. 지금까지 나온 사실관계를 이제 비교해서 봐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워싱턴에 가신 이유는 결국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굿 이너프 딜,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받으러 간 거예요. 네. 그것을 통해서 이제 특사를 파견하고 4월 27일이나 그 전후로 해서 정상회담을 갖고 다시 한번 끊어진 대화의 동력을 이어보기 위해서 간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으로부터는 우리가 무엇을 받아내야 되냐? 비핵화 로드맵과 최종 상태를 받아내야 되는 거고 네. 미국으로부터는 제재의 단계적 완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조치에 따르는 제재의 완화, 이 부분에 있어서의 유연성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가 미국을 먼저 갔다는 것은 그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약속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매개로 해서 북한을 설득하는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미국을 간 거예요. 예.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 발언까지는 아주 좋았어요. 네. 근데 질의응답 과정에서 제재 완화를 이렇게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정리를 해보니까 미국이 해줄 수 있는 제재 완화는 인도적 지원을 먼저 하겠다 하는 의지는 예. 있는 것 같아요. 인도적 지원 인도적 부분을 부분은 이야기했었죠. 예, 상당히 쉽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제재를 완화할 생각이 있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이야기도 했는데 계속 기본적으로 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논의를 해야 예. 되고 조건이 중요하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다시 질문을 받으니까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제재를 현 단계에서 먼저 완화해 줄 생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건 뭐냐? 유연성을 아직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나타난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또 그것은 언제? 모두 발언이잖아요. 모두 발언 그렇죠. 질의응답. 이후에 이제 회담이 그렇죠. 열리니까요. 그러니까 단독 회담, 소인수 회담, 확대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을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지금 정상회담은 끝났고 이게 과거와 같으면은 사실 기자회견 같은 걸 하면 좋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보니까 우리 정의용 안보실장께서 따로 브리핑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정부의 그러한 굿이너프 딜에 대해서 미국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뭐 저는 서포트한다, 지지한다는 이야기는 해줬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의 설명과 함께 제재의 유연성 부분도 잘 설명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일단 뭐 회담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를 좀 저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모두 발언까지 좀 총평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센터장님께서 이제 총평을 잘 해주셨으니까 그거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리면, 예. 그러니까 문 대통령께서 이제 모두 발언하신 거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 발언한 걸 딱 보면 일단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이 모두 발언은 그러니까 그 각각의 정상이 처한 입장을 여실히 좀 반영한 모두 발언이었다. 그러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 얘기할 때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비핵화 관련해서 이제 북미 관계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해줄 거라 기대를 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처한 입장을 보면 뭐 미국 내에 북한 문제 관련해서 회의적인 그 목소리가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한미 관계가 좋다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네. 한미 관계가 어떻게 좋냐?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그 중요시하는 돈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트레이드라든지 통상이라든지 군사 관의 어떤 협력 그리고 이제 뭐 무기 구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예. 이제 한국과 미국 간의 관계가 굉장히 좋다. 그래서 이제 한미 동맹은 잘 이루어지고 있고 한미 관계는 굉장히 좋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운을 띄우고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북한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제 북미 관계에 대해서 이제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모두 발언이고 하노이 회담 이후에 또 미국과 북한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현상이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대통령이 가신 거기 때문에 모두 발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설령 우리 쪽으로부터 어떤 그 북한의 입장 변화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들었더라도 예. 섣불리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현상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인해 준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우리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그 센터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이제 네. 북미 대화의 어떤 동력을 재개하기 위해 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말하시면서 그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과 그 어떤 리더십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감사한다 이렇게 해서 분위기를 띄우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실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본다면 이제 그 두 정상이 처한 어떤 국내 정치적인 요인, 그다음에 어떤 그 목표를 갖다 명확히 보여주신 거고 이제 그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나온 얘기를 보면 예. 그 부분을 이제 여실히 아직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뭐 김정은 위원장과 뭐 관계는 좋지만 아직 대북 제재 완화를 할 만큼의 북한이 어떤 그 진전된 조치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대북 제재 관련해서 얘기한 거 보면 김정은 위원장과 관계는 좋지만 at right time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적절한 때가 되면 이제 우리가 많이 논의를 하는 금강산이라든지 개성공단도 지원해 줄 수 있다. 왜 못하겠네요. 적절한 때. 이 얘기는 이제 북한 쪽으로부터 이제 비핵화 관련해서 진전이 있으면 해주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걸 본다면 이제 현상이 변화되면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뭐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해본다면 예. 트럼프 대통령이 입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 자체가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유연하게 리들 스페이스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의 연장선상에 있는 건 아닌가. 그렇지만 여전히 미국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북한이 먼저 움직여줘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 확인하면서 이제 좀 이렇게 스탠스, 그 포지션을 잘 했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처럼 확인 차원에서는 물론 뭐 아까는 뭐 아쉬운 부분을 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 미국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 뭐 그렇죠. 그걸 위해서 대통령께서 워싱턴 DC까지 가신 거니까 네. 그건 당연히 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또 지금 뭐 모두 발언저보다 그 실질적인 정상회담에 가면 옆에 보좌진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모두 발언이나 질의응답 과정을 보면 아직 우리 정부의 굿이너프 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걸 알면은 제재 완화에서 약간 유연성 있는 그러한 이야기를 해줬을 텐데 예. 그걸 모르는 측면이라는 것은 결국 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나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는 또 다른 시간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그 부분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예단해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네. 현재까지 나타난 것으로 보면은 아직 미국과 북한 간의 격차는 크다고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엊그저께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미국을 겨냥하지 않았어요, 직접. 네. 나름대로 대화의 동력은 이어가고자 했죠. 다만 미국의 제재는 적대 행위라고 간주를 했던 예. 거죠. 적대 세력이라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제재를 정말로 싫어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미국은 북한과의 접점을 찾으려면 이제 제재 부분을 유연하게 나와야 되는데 제재만큼은 현 단계에서는 유지하겠다. 북한의 선행 조치가 필요하다 하니까 아직까지 나타난 그 발언에서는 접점을 찾아가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대하는 것은 아마 뭐 잠시 후면은 정의용 실장이 나름대로의 그 네. 정상회담 논의 내용들을, 과정을 예.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이러한 우려들을 말끔히 해소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네, 사실 확대회담이 끝나고 저희가 두 내외 모습을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렸는데 그때 표정이 다소 저희가 해석하기로는 좀 밝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조금 확대회담에서는 진전된 이야기가 나오진 않았을까 이런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뭐 저도 그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길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 예, 예.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브리핑을 좀 해주셔야 어떠한 내용 구체적으로 오고 갔고 그다음에 어떠한 그 합의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뭐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해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처음이니까요. 이제 그 하노이 이후에 교착 상태를 풀기 위한 첫 번째 움직임이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 얘기는 한국과 미국 물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남북 간에 어느 정도의 뭐 얘기가 돼서 정보 공유가 있어서 물론 그거에 대해서 뭐 적극적인 합의는 아니더라도
공유가 돼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문 대통령께서 가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출발점이고요. 그리고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북미 간의 어떤 입장차가 크기 때문에 네. 그걸 이렇게 한순간에 좁히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출발점이기 때문에 설령 어떤 굿 이너프 딜이라든지 조기 수학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 측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다고 해서 지금 타이밍에 미국 측이 어떤 대북 제재 완화라든지 또 한국 측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북한 쪽에 어떤 확실한 입장을 듣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공식적으로 입장 변화를 나타내주기는 미국 측으로도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 한미 정상회담 이번 오늘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의견을 나누고 그 나눈 의견을 이제 우리 한국이 남한이 이제 북한과 좀 접촉을 하겠죠. 그걸 통해서 어느 정도의 어떤 북한도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고 명분이 마련된다면 그리고 나서 이제 실무 접촉이 시작되면서 이제 좀 분위기가 풀릴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서서히 오고 갔던 얘기에 대해서 좀 정보가 나오면서 이제 3차 정상회담을 위한 분위기가 마련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른 시간 내에 결과가 나와서 우리를 좀 기쁘게 해주면 좋겠지만 지금 시간은 좀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했을 텐데 촉진자로서의 역할론이 강조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어떤 촉진자로서의 역할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건 어떤 역할을 좀 기대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그거는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를 했잖아요. 예, 거기서 그때 얘기가 나왔어요.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해달라.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설득해달라는 이야기일 테고 네.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시면 또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달라 그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정부의 역할이 쉬운 건 아니고 이 참 힘든 길을 가고 있는 부분은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첫 번째 과제에서 민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예. 지금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을 단계적으로 풀어 나가야 되는 것이고 중요한 네. 것은 공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정상회담이 끝난 다음에 정의용 실장께서 그 부분을 반드시 포함시켜서 이야기하면은 그래도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한데 무엇이냐? 우리의 굿이너프 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지, 네. 서포트를 받아냈다. 그것은 또 이제 제재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의 융통성.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조기 수확입니다. 얼리 하베스트. 왜 예. 조기 수확이 중요하냐? 전반적으로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이라고 하지만 북한으로서는 포괄적 합의를 하기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자기들이 굴복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해서 거부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합의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주는 인센티브가 있어야겠죠. 예. 그 인센티브가 조기 수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아주 높은 단계, 그러니까 하노이에서 논의됐던 영변 플러스 알파에서 미공개 농축수 우라늄 시설까지 포함하는 그 정도의 비핵화 수준이 아니고 문정인 특보께서는 풍계리 핵실험장이라고 했지만 그건 좀 너무 낮은 것 같고 영변의 일부라도 내놓으면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을 시작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기 수확을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되는데 예. 이 부분에 있어서의 융통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실 다음 행보가 어려워지는 거죠. 돌아오면 북한과 접촉해서 특사를 보낸다고 하실 거예요. 근데 북한이 한국 정부가 있는 카드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특사 접수를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조기에 워싱턴을 방문한 그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의용 실장의 발표가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미국 측에서 발표하는 게 중요해요. 미국 측에서 이러한 상황이면 보통 세라 샌더스 대변인이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하는 형식으로 해서 어떠한 내용이 있었는지를 밝히는 게 일반적인 관례고 또 간단하게 정리해서 백악관 홈페이지에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갖다가 올립니다. 예. 거기에 무슨 용어가 들어가야 되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굿이너프 딜이라고까지는 안 하겠지만 이니셔티브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서포트 영어로 지지를 보냈다. 지지한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면 나름대로 공간이 만들어졌다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만약에 들어가지 않는다면은 이번 정상회담은 잘못하면 박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금 우리 외교 당국은 그리고 청와대는 최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런 워딩이 들어갈 수 있도록 미국과 물밑 접촉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에는 이런 교착된 북미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굿 이너프 딜, 또 이 조기 수학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미국이 이게 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공감대를 형성할지라도 이제 박사님 말씀해 주신 거는 이니셔티브라든지 뭐 이렇게 서포트라는데 서포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아까 모두 발언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도 한 것 중에 이제 문 대통령이 하는 그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하고 후원을 지지를 하고 또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니셔티브까지 얘기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은 모르겠지만 한국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그 감사를 표하고 지지를 보낸다. 그리고 이제 그 북한과의 대화 열려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그 긍정적인 부분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이제 한미 간에 이제 그 나중에 그 브리핑을 할 때 있어가지고 워딩이 너무 차이가 난다면 그것도 예. 좀 그 의문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 발언을 한 것처럼 한미 간에 굉장히 협력이 공조가 잘 됐다 이런다면 어느 정도 좀 조율이 돼서 어떤 비슷한 워딩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에서 이제 요번에 그 한미 정상 간의 어떤 그 공감대를 형성하고 얘기한 내용이 북한에 전달했을 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받지 않는 거는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제 그 우리 정부가 설령 이번에 어떤 나온 공감대가 북한으로 하여금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예. 계속 소통을 통해 가지고 공간을 만들 수 하는 노력. 그래서 북한으로 하여금 조금씩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명분을 만들어 줘가지고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촉진자 역할을 하셨는데 예. 촉진자 우리 정부가 얘기하는 촉진자적 그 역할의 가장 핵심은 제가 생각할 때는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잘 들어주고 전달하고 설득할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주는 설득과 장을 만드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긴밀한 소통, 즉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하노이 그 회담 끝나고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우리 대통령한테 한 얘기 그거 아니겠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얘기를 좀 해서 뭘 원하는지 얘기를 들어주고 그다음에 설득을 해달라. 이게 또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 대통령한테 바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미국이 네. 도대체 원하는 게 뭐냐? 우리는 이걸 원하는데 미국이 어디까지 받아줄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잘 들어주고 조율하고 이제 견인해주는 이런 역할이기 때문에 좀 힘들고 좀 어렵겠지만 그래서 계속 들어주시고 이제 그 조율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꾸준히 접촉하는 게 가장 핵심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번에 이 방미에 앞서서 북한과의 어떤 좀 사전 조율도 있었을까?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좀 조심스럽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작년부터의 그 패턴을 보면 예. 좀 그 북미 간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정부가 촉진자로 나서면서 먼저 북한과 접촉을 했거든요. 남북 간의 어떤 그 접촉을 통해서 원포인트 회담이 됐던 특사 파견이 됐던 이러한 남북 간의 어떤 접촉을 통해서 공간을 만들어줬는데 이번에는 그 한미 간의 공간을 먼저 만들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 부분을 본다면 북한도 이제 그 하노이 이후에 어떤 그 하노이 그 회담의 결과를 평가하고 이제 내부적으로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 남북 간의 그 정부기관 사이에는 또 소통이 계속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 예.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남북 간의 어떤 향후 하노이 이후의 행보에 대해서 남북 간의 어떤 공감대 크게 형성됐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접촉은 하고 있으나 이제 여전히 북한은 좀 그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미 간의 어떤 접촉을 통해 가지고 이제 우선 한미 간의 공간을 만들어서 북한으로 하여금 움직일 수 있는 공간과 명분을 만들어주는 그런 움직임이 아닌가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미 공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일각에서 나오는 한미 공조의 좀 뭐 균열 우려 이런 부분 때문인 것 같거든요. 이제 뭐
3월 달에 그러니까 사실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 우리 정부가 메시지 관리를 약간 실수했어요. 예. 네. 바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런 부분으로 비롯되면서 미국 쪽에서 불편한 이야기가 나오고 했었는데 사실 한미동맹의 저변을 보면은 그건 아주 작은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한미동맹이 튼튼하다는 그런 메시지를 다시 낼 필요가 있었던 거고 그런 차원에서 그런지 이번에 미국도 우리 정부에 대한 의전적 차원에서의 배려는 매우 세심했다. 저는 네. 그렇게 평가합니다. 예. 그러니까 오발 오피스에서 부부 동반으로 그렇게 대담을 하고 예. 그런 것도 뭐 상당히 드문 사례였고 우리나라 대통령 처음이었죠. 부부는 처음이었고 또 뭐 영부인 간에 별도의 오찬을 가진 것은 30년 만에 과거 예. 노태우 대통령 때 김옥숙 여사가 했었다고 하는데 30년 만에 그 영부인 간의 오찬 이런 걸 하면서 미국도 한국을 배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모두 발언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한미 공조에 있어서 상당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정상회담 결과로서 그런 한미 간의 불편한 목소리는 이제 사라지게 되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조 부분, 한미 동맹 부분은 저는 의심하지 않는데 이제 결국은 과제는 비핵화 문제가 또 때로는 과제로 과제다.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그렇다면 한미가 앞으로 어떻게 공조를 해 나가야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비핵화 관련해서 이제 한미가 어떻게 공조할 것인가 사실 절충을 해야 되겠죠. 예. 이제 뭐 미국 측에서도 뭐 빅딜 뭐 일괄 타결을 얘기하고 있지만 북한의 어떤 고도화된 핵 능력을 본다면 어떤 그 포괄적인 합의가 있더라도 결국은 단계적 이행은 불가피하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예. 그렇지만 이제 그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또 합의문 채택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 실패한 원인에 대해서 서로가 이제 책임을 갖다 이렇게 추궁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북한이 이제 그 일괄 타결을 하지 않는 부분, 또 북한은 이제 그 미국이 이제 그 단계적 조치를 해주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이견이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서로를 그 책임을 갖다가 미루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서로 양방 모두 이렇게 선제적 조치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중요한 촉진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가 미국만의 입장도 아니고 북한만의 입장도 아닌 그걸 절충하는 포괄적 합의와 이제 그 단계적 이행 얘기를 하고 나왔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한미 간에 왜 그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미국과 소통을 통해 가지고 그러한 대안, 그 적실성 그리고 어떻게 하면 미국 조야에 있는 회의론을 부식시킬 수 있는 공공회계 역할 이런 부분까지 모두 다 이제 포괄적으로 해줘야지만 조금씩 진전을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미국 쪽으로부터 어떤 그 북한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고 그거를 통해 가지고 북한에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그 하노이에서 겪어야 했던 어떤 체면 손상이라든지 어떤 명분 확보에 있어서 좀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좀 필요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움직이는 게 필요한데. 아까 이제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무 교착 상태가 길어지면 동력이 상실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이제 조기 수학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국 측이 여전히 북한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기 수학을 해줘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제 우리 정부의 어떤 설득 역할이 좀 필요한 것이죠. 그걸 통해 가지고 미국 측의 어떤 그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북한이 또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또 끊임없이 또 접촉을 해야 되고 좀 갈 길이 좀 멀지 않는가 네. 그렇지만 또 노력을 해서 이제 그 미국에서 얘기하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 현 임기 내에 어떤 주요 비핵화를 완료해야 된다고 목표를 잡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은 뭐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한 건데요. 그렇게 본다면 좀 속도를 좀 내서 좀 조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예, 생각하고 좋은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포스트 한일 회담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포스트 한미 정상회담의 상황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두 분은 민정은 국립외교원 교수,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일반 뉴스를 일단 먼저 좀 전해드리고 잠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네.